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J님이 어제 김장을 담근 탓에 온몸이 욱신대는 아침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워요. 오늘의 시선 집중의 무게는 어떨지 기대됩니다. 항상 뭐 똑같죠. 무게라고 하는 건. 그죠? 온도도 항상 똑같습니다. 끓고 있습니다. 네, 뉴스들이 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채진 님이 네. 2시간 동안 고속도로 출근길입니다. 근처 휴게소에 차 대고 듣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아침, 기온은 떨어지는데 뉴스 덕분에 체온은 오르네요. 혈압아, 넌 가만히 있어. 제 핸드폰 기준으로 오전 6시 27분에 영하 1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이. 체감 온도는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박성남 님이 네. 사무실에서 군 고구마랑 커피 한잔 하면서 월요일 아침을 시선 집중과 함께 시작합니다. 사무실에서 고구마 구워 드셨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군 고구마를 가져오셨- 해오신 걸까요? 가져오신 거겠죠. 와, 이 아침에 부지런하시다. 그렇죠. 고구마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 찐 고구마 아닙니까? 군 고구마입니까? 군고구마가 더 맛있고 그러니까 군데군데 약간 탄 이 흔적도 있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김치 올려 먹으면 기가 막힌데. 네네네. 행복한 상상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인데요. 언론의 관심은 이재명 체제 유지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윤덕 사무총장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기자들이 이재명 체제 유지 여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김윤덕 사무총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뭐 전혀 당내에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격려 전화가 오시고 오히려 단합이 더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흔들림 없이 싸우고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길을 간다. 네, 김윤덕 사무총장이 주관의 단어인 느낌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관찰자 시점으로 범위를 넓혀서 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체제 붕괴 가능성을 운운하는 건 한마디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재명 체제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은 두 개의 개연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 두 번째, 당내 비명계가 조직적 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 이 두 개의 개연성에 의지해서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건데요. 이 두 개의 개연성을 이렇게 조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비명계가 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합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반대의 조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마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비명계가 도전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가설이 성립이 됩니까?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마길이 막힌다는 것은 이재명 체제의 자동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붕괴를 노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의미가 같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촉진입니다. 자동 붕괴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조직적 도전을 통해서 앞당기려고 한다. 이럴 때만 비명계의 조직적 도전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인위적으로 이재명 체제의 붕괴를 유도한다. 그래서 설령 됐다고 쳐서 그러면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전폭적인 그리고 단합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가 달릴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가 정말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하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도전에 나서나 암중모색 모드를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낫지.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암중모색 모드를 해제하고 실제 조직적 몸풀기에 들어가는 시점은
자동붕괴가 개연성을 넘어서 필연성의 단계로 접었을 때나 성립 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2심 판결이 나올 때가 된다는 겁니다. 2심 판결의 내용 역시 당선 무효형으로 되고 여기에다가 2심 판결의 시점이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그러니까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앞당겨져서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승부수 던져볼까? 비명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자동붕괴의 개연성, 즉 이재명 대표의 출마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이재명 대표의 출마길은 막히게 돼 있다라는 필연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어서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는 결사저지에서 대안모색으로 바뀌게 되고, 비명계는 리스크를 최소로 줄이면서 몸풀기에 나설 수 있는 건데 뭐하러 지금 움직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진단은 일종의 호들갑이다?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겁니다. 25일에 있게 될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판결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이재명 체제 붕괴를 점치는 목소리는 더 커지겠죠.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지금보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호떡집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데요. 호떡집 주인은 불을 조기 진화하고 다시 가게 문 여는데 집중할 거라는 겁니다. 그 호떡집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수령은 제가 볼 때는 2심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요걸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그건 예단하기 힘들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빨리 나올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거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춘철님들도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인수님,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이미 만났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좀 된 얘기죠. 네, 그리고 수경님은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보내주셨고, 이응님은 젊은 후보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지금 비명계가 움직이면 배신자 프레임만 쓸 거고 대안이 없는데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민주당의 단일 대오, 이게 주말 내내 화제가 좀 됐었는데요.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2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좀 나눠보도록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명태균 씨의 도이치 관련 김건희 여사의 서면 조사 사실, 이걸 명태균 씨가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1년 12월경에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명 씨가 먼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오늘은 인사시킬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왔다라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고 변호사들과 교수가 온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를 못 만났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2월에 1차 서면 조사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전혀 보도가 안 됐었고 그렇습니다. 추후에 확인이 됐던 건데 그 당시에 명태균 씨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 나온 여러 사례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조점을 찍을 대목이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나온 증언 등을 종합하면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을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갔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시켰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시키려고 했다라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 12월이면 대통령 당선인 부인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후보 부인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으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끌고 갔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의 활동폭 그리고 개입폭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시사하는 한 대목,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명태균 씨가 직접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서 보거나 휴대전화에 담겨있던 사진 2만 장,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 내역 이런 거를 확보를 했는데 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사진 5장이 포함이 돼 있다. 이게 언제 명태균 씨가 쓰던 핸드폰이냐?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쓰던 핸드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 나눴던 대화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선 때 썼던 이른바 황금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고 그 그렇지. 후로 엮여지긴 그렇지. 하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도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사진이 5장이나 있다고 하니까 네. 무슨 내용일지 또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구속심사 이틀 전에 지인한테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다면서 뭔가를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거기서 무엇인데 그러면 텔레그램 대화도 내용이 무엇인데가 빠져 있고 그렇죠.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더 폭로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궁금한데 뭐 요거는 잠시 후 3부에 명태균 씨 변호인과 좀 짚어보도록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리학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한겨레 21이 보도를 했는데요. 명품백 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잇따라 터졌던 지난해 12월에 류모 명리학자에게 연락해서 저 감옥 가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조언을 구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입니다. 이 그 류 씨는 공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김 여사가 의견을 물어왔다 이렇게 밝혔고 그렇게 물어온 게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 말고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주목을 했는데 이 기사 말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가 한겨레 21 기자에게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 여사가 중요한 자리를 고려할 때 사주를 즐겨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 라고 전한 겁니다. 자, 여기서 무당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 말고 제가 밑줄 그은 건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입니다. 대통령실 직원을 뽑는데 여사가 왜 등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무당을 통해 사주를 봤다라는 거 이전에 왜 대통령실 직원 뽑는데 여사가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규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솔직히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답이 좀 궁금한데 이 기사 말미에 보면은 대통령실의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실이 추가적인 입장을 낼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다는 사적 상담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공적인 일에 개입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에 그러니까 나섰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나서서 했던 게 뭐냐면 무당한테 사주 풀이를 부탁했다는 것은 더 문제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사에 관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2019년 7월에 작성이 된 보고서인데요. 국정농단 관련 각종 보도를 가로막거나 오도했다라는 증언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박장범 후보자가. 그럼 그때는 어떤 신분이었느냐? 박장범 후보자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회 2부 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회 2부에 어떤 팀들이 있었느냐? 법조팀이 있었고 사건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관련 취재의 핵심 부서가 바로 사회 2부였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째, 2016년 10월 14일 기자가 정유라 씨 기억하시죠? 네. 정유라 씨 2대 특례 입학 의혹과 관련해 2대 교수협의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해명 간담회를 연달아는 온라인 단신을 작성을 해서 출고를 했는데 박장범 당시 부장이 이걸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사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막았고, 그래서 수정해 보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그때 그러니까 폭로가 된 바가 있었어요. 이 의혹을 기자가 확보해서 12월 7일 보고를 했는데 박정범 당시 부장이 오늘 뉴스 아이템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또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그로부터 9일 뒤인 12월 16일 SBS가 단독 보도하는 이런 일로 귀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낙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최순실 씨의 일방 주장을 다룬 심층 보도를 지시했다가 취재 기자가 태블릿이 최 씨 것이란 증거들을 단독 취재하니까 방송을 취소한 일도 있었다고. 오호.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국정농단 관련 보도들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정범 현 후보자가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통상적인 발제 검토와 데스킹 등 사실 확인을 거쳤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이게 어떻게 통상적인 것일까요? 단독 특종 보도거리까지 있었었는데 그러게요. 자,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주되게 아마 추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입으로 어떻게 답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 쳤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 바로 CBS 노컷 뉴스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노컷 뉴스 기자를 형사 입건하고 경호처 직원이 휴대폰을 뺏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제보를 받고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경호처 직원이 휴대폰을 뺏어가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기자에게 건조물 침입죄 혐의가 있다면서 입건을 한 뒤에 제보자가 누구냐고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라는 겁니다. 주말 내내 논란이 됐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당시 기자가 있던 곳이 이 출입이 금지된 보안구역이었다면 뭐 일말의 정당화 여지라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CBS 노조에 따르면 골프장 앞은 평소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였다라는 거고요. 당시에도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찾아와서 휴대폰 뺏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까지 했다라는 건데 뭐 어렵게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입틀막 경우, 입틀막 수사.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세 단어를 다시 좀 기억을 해주고 계신데요. 아름다운 독도님, 경호처가 카이스트 학생 입 틀어 막았던 그 모습 강렬했죠. 이번에도 좀 재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처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원 불상자들이 경호구역에 무단 침입해 적발되자 도주했고 이들을 추적해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다. 신원 불상자여서 인계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정에서 저 기자인데요라고 만약에 밝혔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해명을 한 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신분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네. 떠돌이헌터님, 이거 폰틀막까지 정말 심각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폰틀막이라는 말을 예. 올려주셨고 네. 가는 날이 곰팡이님은 무엇이 두려워 입틀막 하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서 추가 해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트럼프와의 친교를 맺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한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병주 의원의 폭로에 따른 8월에도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 네. 그때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걸 예상을 하고 있었느냐고 제가 물었고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해리스 당선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 같이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의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